안녕하세요. 친환경 주택저널 2019 오늘은 제5편 주택건축 강론 중에서 주택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주택을 만들기 위한 업무 과정 중에 건축 실행 단계에 해당되는 주택 시공, 그 중에서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주택 시공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물음 내지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그런 답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첫째로 주택 재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주택 재료의 분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료의 개념. 주택 재료라 함은 주택의 뼈대와 살을 붙이고 거기에 화장을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하나의 상품,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택 재료를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요, 친환경 주택 저널에서는 이런 5가지 방법으로 주택 재료를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재. 주택의 구조를 형성하는 재료, 구조재. 두 번째, 기능재. 주택의 기능을 형성시키는 재료, 기능재. 세 번째, 수장재. 주택의 구조와 기능을 완성시키고 나서 주택의 공간을 분할하고 확정짓는 수장재, 그리고 그 공간 구획된 그 표면을 치장하는 마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액세서리들에 해당되는, 주택의 액세서리들에 해당되는 철물이나 철제 제품, 자재 등을 일컫는 기타 잡자재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DIY 방식, 즉 내가 내 집 짓기 방식으로 주택을 시공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공간의 볼륨을 만드는, 전체적인 볼륨을 만드는 뼈대를 형성하는 그런 구조재, 그 구조재와 그리고 여러가지 방수와 단열과 창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재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와 기능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뼈대에 살을 붙여 나가는, 말 그대로 수장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수장재 이후에 우리 주택 공간, 단위 공간들에 밀접하게 피부로만 닦는 그런 표면에 대해서 치장하는 마감재, 그 마감재 이후에 기타 액세서리들이 부착되는 기타 잡자재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 재료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공이라 하면 5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맨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 머니 해서 5M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M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머티리얼에 대한 항목입니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죠. 그런데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서 관건은 미니멈 코스트라 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본다.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품질이 전제되는 조건 하에서 최소 비용으로 수급 가능한 자재를 선정한다. 그래야만이 주택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맞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택 재료의 선정에 있어서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동일 기능과 동일 품질과 동일 가격대 쫙 열거해서 자재를 빅데이터 속에서 추출해 보니까 이 전부 다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터너티브 머티리얼이라는 개념을 또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대체재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블럭, 시멘트 블럭 비싸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구조적인 그런 뭐 하중이라든지 구조적인 하중이라 하면 무게감이죠. 상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허용 능력에 준해서 굳이 아주 강한 재료를 쓰지 않아도 약간만 강한 그런 재료. 그러니까 100이면 100의 강도를 발현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0 정도의 강도만 있으면 되는 그런 공간 구획이나 재료와 구조가 요구 성능이 있는데요. 굳이 100짜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강도가 100짜리를. 예를 들어서 단층 건물을 짓는데 콘크리트 강도를 뭐 560, 580짜리를 쓸 필요가 없죠. 단독주택 지을 때는 뭐 조그마한 뭐 일반 콘크리트를 써도 되죠. 그러면 뭐 240, 280만 써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500짜리를 쓰냐 말이죠. 500짜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대체재 활용이다.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블럭 같은 경우도 Q 블럭 그리고 AAC 블럭 등 여타 신개발된 제품들이 많이 개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재 활용도 하나의 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재료 선정은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 그리고 완공 후 유지 관리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재료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로 인해서 효율적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겠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주택 재료 선정에 있어서 뭐 설계 시점, 시공 시점, 완공 후 유지 관리 시점에 공통적으로 QC나 VE가 각 단계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개별 주택 프로젝트의 공정별 현장 투입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런 워크 브레이크다운에 의한 공정별로 원가 절감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은 현실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무 현장에서는 각 아이템별로 원가 절감을 하는 데 있어서 주력을 해야만 현실감 있고 실체감 있는 손에 맞닿는 그런 원가 절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아이템별로 개별 프로젝트에 속에 속하는 아이템별로 QC와 VE를 실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무 소장님, QC가 뭡니까? V가 뭡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QC라 하면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고 V는 밸류 엔지니어링, 밸류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뭐 QC V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커리큘럼에 따라서 QC와 V를 다루는 그런 챕터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개념적인 그런 캐치를 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재료의 선정과 시공의 이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 주택 재료의 선정과 재료 시공에 있어서의 이면, 동전의 이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시공의 5M, 즉 Man, Machine, Material, Method, Money 이 5가지 항목을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고 주택 시공에서 언급을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 재료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택 재료에 대해서 실제로 시공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주택 재료만 갖다 놓는다고 뭐 쌓아 놓는다고 집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걸 실제로 붙이고 조합하고 조립하고 결구시켜서 시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량, 주택의 재료량과 시공량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견적이나 주택 적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뤄야 될 항목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의 시공량이라고 하면
물량과 공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량이라고 하면 주택의 퀀티티, 물량이 되겠죠. 재료의 물량이죠. 순수 재료의 물량. 얼마만큼의 재료가 들어가느냐는 재료의 물량 퀀티티가 되겠고요. 공량이 또 있겠습니다. empty hands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만한 인력이 소모되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공량이라고 하면 물량과 공량, 즉 quantity와 empty hands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전체 시공량적인 면에서 원가 절감이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minimum cost, maximum output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주택 구조의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친환경 주택제를 2019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렇게 봅시다. 주택 구조의 분류, 단일 구조이냐 혼합 구조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일 구조라고 생각하면 목조, 벽돌조 등등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합 구조, 혼성 구조, 혼성 구조라면 여러 가지 재료가 조합이 돼서 하나의 구조체를 만든다는 거죠. 콘크리트가 대별되는 그런 구조재가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골, 쉽게 말하면 RC조, SRC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콘크리트조와 철골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만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안에 철근이 배건이 되고 철근 아니면 철골이 배치가 되어서 혼성 구조로서 소요되는 그런 구조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도 아닌 저도 아닌 헷갈리는 기타 구조, 경량 구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립식 구조가 있겠습니다. 경량 구조라면 ALC 블록으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Q 블록으로 쌓아서 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샌드위치 판넬로 만드는 조립식 구조 그리고 아니면 컨테이너 하우스 등등이 이 기타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택의 구조에 대해서 구조재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일 구조이냐, 혼성 구조이냐, 그리고 기타 구조냐, 싱글 스트럭처냐, 하이브리드 스트럭처냐, 그리고 아니면은 기타 여타 등등의 구조이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구조재의 적용 사례 외에 대별되는 주택 재료의 마감재의 적용 사례. 마감재라고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닥과 벽과 천정입니다. 바닥과 벽과 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바닥 구조하고 수장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바닥에 도장을 할 수도 있고요. 도배를 할 수도 있고요. 바닥, 벽, 천정에 도장과 도배를 할 수도 있고요. 타일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은 합성수직의 타일, 그리고 목재 타일, 그리고 석재 타일 등등이 있는데요. 합성수직에는 아스타일, 디스타일, 그리고 데코 타일 등등이 있고요. 목재 타일은 강마루나 강화마루 등등이 있겠습니다. 석재 타일은 보도치노나 블랙펄, 그리고 로얄 임페리얼 등등의 석재 타일의 유형들이 있겠습니다. 주택 마감 재료 선정의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구조재, 수강재 등등이 마감재가 없어도 구조재, 수장재만으로도 마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실용 사례가 노출 콘크리트나 큐블록 등등의 사례들, 그리고 벽돌의 중공벽돌이나 문양벽돌 등의 표면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 그리고 아니면은 벽돌 쌓기, 블럭 쌓기에 있어서 디자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벽돌이나 블럭 자체를 조형적인 의미를 접목시켜서 쌓기에 벽돌 쌓기, 블럭 쌓기에 적용시킨다라는 그런 디자인적인 개념에서 시공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주택 건축 강론, 주택 재료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친환경 주택제를 2019
오늘로서 1편부터 제 5편까지 진행을 해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많은 아쉬움도 남고, 그리고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설명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시간의 한계도 여러분들이 무시를 못한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개론적인 면에서 그리고 강론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되, 여러분들에게 그 각 챕터별로 좀 더 상세하고 깊이 있는 챕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미흡하나마 저희 친환경 주택 저널 2019 함께 해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